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뭐 늘 거짓이 난무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후보를 옹호하고 남의 후보를 헐뜯고 뭐 이 과정에서 마타도어를 퍼뜨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자기 진영에서 완전히 우물 안에 갇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표권자들, 유권자들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럼 뭐 요새 잘 아시지만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일방적으로 뭐 옹호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또는 그 자체가 가짜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그러면은 헷갈려 버립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규명할 지금 계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도 완전히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언론사가 그렇게 편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나서고 그러면서 바로 그 KBS 사장 하던 정현주 씨 있죠. 이 사람이 칼럼에다가 조중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조중동 그게 한 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다른 편이고 뭐 막 이런 식의 개념이 되면서 그때부터 언론계가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전에는 간혹 뭐 진보적 견해, 보수적 견해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뭐 완벽하게 다른 걸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참 비극이다.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정치판. 근데 자, 23일 날 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과 사범 이재명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옹호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모두 공익을 위해서 뛰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뛰었던 내용. 그러니까 전과 사범이 그 뭐 나쁜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전과 사범 그거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음주운전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하게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한번 보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실에서 그 입수한 약식 결정문, 이건 이제 벌금이니까 약식 결정문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자택으로부터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래서 벌금 150만 원. 이게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초범입니다. 초범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150만 원 정도면 완전 만취 상태. 그런 상태인데, 자, 우선 송영길 대표의 말이 뭐가 부적절하냐면, 뭐 자기도 물론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지만이라고는 얘기를 했어도, 잘못했지만 그러면 어디 기부하기 위해서 뭘 훔쳤다, 이게 정당화됩니까? 그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법률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이거는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 하나,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하게 가려다가, 근데 여기 약식 결정문에 한번 보시면 새벽 1시 21분경에 음주운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 1시 21분에 이재명 변호사는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다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벽 1시 21분에. 그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 만취 상태입니다. 0.158이면. 제보자하고 만취 상태에서 제보를 받나요? 그럼 기억이 납니까, 그게? 그런 점으로 보면 이 해명, 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이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아니, 새벽 1시 21분에 무슨,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무슨 제보자의 제보를 들으러 음주운전을 하고 합니까? 물론 요것도 판결문에, 이건 제가 직접 판결문을 본 게 아니라서 이제 나중에 입수하면 또 그 경위를,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일단 전주의 의원실에서 입수한 그 약식 결정문만 보면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검사 사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002년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사 PD와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는 최철호 PD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서머시기 검사가 있는데 이제 성남시장이 김병량 씨였거든요. 그쪽하고 이제 이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김병량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 이렇게 검사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준 거죠. 그 PD한테. 그리고 또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최철호 PD를 시켜서 자신과 김병량 전 시장의 맞고소 사건 담당 검사가 고소 관련 의혹 및 배후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직접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한 것처럼 하려고 이재명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사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이 최 PD가 김병량 전 시장한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할 때 그 옆에서 귀를 같이 대고 그러면서 같이 듣고 나중에 뭐 좀 검사 사칭이 성공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해서, 왜냐면 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오케이 사인을 해서 표시를 하고, 이런 게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니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150만 원 벌금 매기는 판사가 그게 판사입니까? 판사 모독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다. 이것도 보면 송영길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2010년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같은 전과가 있고, 근데 이거 보면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 나눠줬다가 걸렸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지하철역에서 명함 나눠줬다가 걸린 거죠. 그게 위반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성남시 수정구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 지하철역 내부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군의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그럼 송영길 대표는 자기도 그런 전과가 있다. 자기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선거법 위반을 해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자기가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벌금 50만 원은 뭐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고요. 판결문의 엄연히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허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송영길 대표의 언급이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의 그 전과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습니다. 2004년에 이거는 무려 벌금을 5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 청구를 했는데 47초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성남시의회가 기각을 했다. 이걸로 소리 질렀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요거는 제가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내용,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청 여기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다가 벌금 5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그 액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선 고발한 내용을 보죠. 성남시의회가 고발한 게 시의원 3명이 폭행을 당했다. 그 다음에 전치 2,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의회의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 이렇게 돼 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이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기물이 손괴됐다.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성남시민 무슨 추진위원회 뭐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벌금을 물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제가 판결문을 좀 입수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벌금이라는 거는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고발할 때 뭐 폭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2, 3주면은 가벼운 폭행이긴 하죠. 그러나 가벼운 폭행으로도 500만 원 벌금을 물릴 정도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일단 송영길 대표가 뭘 엄청나게 뭐 소리 질렀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글쎄, 소리 질렀다고 법원이 500만 원씩 벌금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 사실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판결문도 곧 입수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이렇다더라 또는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거짓 증언,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을 뭐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뭐 사실 논란거리도 안 됩니다. 그게 왜 논란입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2009년에 뭐 세미나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고, 2015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11명이 뭐 공무로 여행을 갔는데 그 공무 여행의 일원이었고, 거기에 이재명, 김문기 뭐 바로 사진도 바로 옆에서 찍었더군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모른다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나중에는 뭐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10하루면요 밥 30끼도 더 먹었고, 보니까 동물원 어디 뭐 엄청 놀러 다녔더라고요. 뭐 트램 타고, 트램도 보니까 사진도 바로 뒤에서 찍혔던데,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명백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거를 저 민주당 사람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자기는 몰랐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집단 망각, 집단 기억상실증입니까 이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선거 때는 원래 이렇게 뭐 유동규도 측근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힘은 뭐 그런 전투력이 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반 이렇게 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 언론인 이런 사람들만이라도 이렇게 팩트를 좀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냥 송영길 대표가 그 전과사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받았을 것이 아니고, 과연 송영길 대표의 말은 사실인가? 우리가 송영길 대표의 말을 더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판결문을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로 대선이 74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대선판이 될까? 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